안녕하세요. Hackers Toy Speaking 쌤 선생님입니다. 저희 오늘은 2018년도 12월 16일에 있었던 토이 스피킹 총평 함께 해보자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링크 찍고 들어가셔서 토이 스피킹 기출 분석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꿀자료니까 빠르게 다운로드하고 들어오셔서 선생님과 함께 총평 시작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총평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난이도 보시면요. 자, 먼저 항상 파트 1과 파트 2는 무난합니다. 자, 그런데 파트 3가 대체로 아주 어려운 특상, 상 이렇게 제가 항상 레이팅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였어요. 온라인과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인터넷, 온라인 이런 템플릿도 있고 또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파트 3에서 난이도가 중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을 할 때 good start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 1, 2, 3까지 우리 학생들 잘 해주었고, 자,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4도 자, 쉽다 안 쉽다를 떠나서 공부했을 법한 내용으로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는 중상이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 네, 맞아요. 수업 시간에 꼭 푸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중상 정도다 였지만은 분명히 했던 문제니까 와, 똑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죠?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 동안 프리토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이번 2018년도 하반기에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 청소년과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절대 대답을 못할 법한 그런 문제, 많이 당황스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있었던 토요일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당황스러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난이도를 보자면은 오늘 파트 3가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럭키했다. 자, 그리고 파트 5는 어려웠지만 했던 데서 나왔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에 많이 반복된 유형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파트 1 Read the text aloud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Read a text aloud. 텍스트를 크게 읽어라 라는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지문을 읽어서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읽어서 전달을 한다라는 이 개념은 당신의 발음이 백인처럼 원어민 같은가가 아니라 충분히 전달이 가능할 정도의 발성과 억양과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자, 문제 번호는 퀘스천 1번, 2번에 해당되고 문제 수는 총 2문항이 출제되는데 각 3점입니다. 준비 시간은 각 45초가 주어지고 답변 시간도 45초예요. 주요 평가 포인트는 발음, 억양, 강세이지만 자, 역시 단기간으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신감 뿜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발음, 억양, 강세를 신경 쓰면 좋습니다. 어떤 영어를 하든지 발음이 좋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당장 단기간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 나는 고득점, 레벨 8 만점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모든 발음을 신경 쓰는 건 좋지만은 자신감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특히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봤던 시험장에서는 선생님 실강을 실제 수강했던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화장실 다녀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5-6명 정도 우리 반 애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미 숙지를 해버려가지고 시험을 보는 내내 뭔가 질풍노도처럼 막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맨날 시험 보기 전에 편안하게 말아 라고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오히려 더 떨렸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제가 45초 준비 삐 했을 때 뭔가 마음속으로 자, 시작!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선생님은 너무 걱정돼가지고 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에서는 집중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크게 읽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파트 1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너무 많은 걸 하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연습할 때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거저거 보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30초 동안 보통 목소리 크기로 천천히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시고 심호흡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평소 공부할 때에는 이거저거 다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보통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나 준비됐어, 릴렉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감점, 가산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하나, 2개 정도만 찾아주는 것도 준비 시간에 많이 떨리지 않는다면 좋은 노하우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먼저 감점 포인트는 비동사, 조동사,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습니다. 특히나 광고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의문문으로 시작하죠. 자, 그리고 WH, how 의문문 내려 읽기, 고유명사 명확하게 읽기, 축약형 you, are, we, are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축약형 오늘도 2개가 다 들어있었죠?
자, 또 흐릿한 목소리, 빠른 속도 주의해 주시고. 자, 반면에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의문문, 비동사, 조동사, 의문문 제외한 거 모두 다 내려있고 또 지문 종류에 맞는 목소리 톤, 얼발음 많이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민망하다 해서 얼발음을 열심히 굴리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얼발음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발음이 훨씬 더 어필이 잘 돼요. 자, 또 첫 단어, 마지막 단어 강조하면서 읽어주시고요. Hi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Thank you 뒤에도 명확하게 끝날 수 있도록. 또 버퍼링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준비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 시간도 있었으니까 최대한 나는 담담하게 읽는다라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감점, 가산점 여러 개를 사실 찾을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자, 무난하게 한번 쭉 읽고 나서 심호흡하시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경우만 감점, 가산점 하나 정도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지문은 안내문이었습니다. 안내문의 특징은 특정 시절에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야 하는 내용을 말하는 지문으로 주로 일정 시간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있어요. 자, 시간이나 날짜, 장소를 복잡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황하지 않고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7시부터는 어디고 9시부터는 어디고 그리고 10시부터는 어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말할 때 숫자를 나도 모르게 섞어서 말을 하거나 나중에 들어보면 숫자를 똑같이 읽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떨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특히 날짜, 장소, 시간 이런 등등이 들어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또렷하게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특히 준비 시간 45초 동안의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박물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투어를 어떻게 하겠다, 뭐 투어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주요 단어 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연습도 하실게요. 자, 환영합니다라고 할 때 welcome to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welcome이건 welcome이건 간에 그 앞에를 강조하면서 welcome to, 자, 환영합니다. welcome to TOEIC speaking 하는 것처럼 welcome to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Natural History Museum 할 때 자연 역사 박물관인데 자, natural 해보세요. natural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natural 시작. natural 다음에 history 할 때 이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history 시작. history, museum 할 때 여기를 z를 길게 하셔서 museum, 시작, museum 잘했어요. 자, 또 여행하다, 돌아보다라고 할 때 tour라고 하죠. 조금 길게 tour, 투어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뱉는 것처럼 tour, 시작, tour 좋아요. 또 전시하다라고 할 때 이 발음을 학생들이 이그지빗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그지빗 이렇게 억양을 주지 마시고 그냥 억양 없는 것처럼 뭔가 일렬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exhibit, exhibit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그지빗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그지빗이긴 한데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것처럼 exhibit, exhibi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begin shortly, 금방 시작하다라고 할 때 이 short 이것을 짧게 하시되 얼발음은 잘 살려야 돼요. shortly, shortly 이렇게. 자, 또 이거 나왔네요. 자, you will과 we will의 축약형 오늘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냐면 you all, we all로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you all, we all, you all, we all. 다시 시작. you all, we all 이렇게 받죠. 자, 반면에 I로 시작한다면 I will 같은 경우에는 I1이 돼요. 제가 뒤에서 더 상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I'll 다시 시작. I'll 이렇게. 자, 또 줄어들다라고 할 때 reduce 할 때 얼발음 잘 주의하셔서 reduce. 자, 그리고 또 proceed 진행하다 할 때 자, 모음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장음이 난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proceed 길게 proceed. 자, 그리고 second floor 여기도 마찬가지로 second 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2층 floor 할 때 오가 두 개 있으니까 길게 읽는 거죠. second floor 다시 시작. second floor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여름철이 구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을 할 텐데 Welcome everyone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자, 이 Natural History Museum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Welcome everyone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다시 시작. Welcome everyone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이렇게 연음 처리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연음으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딱딱 끊어지게
Welcome everyone to the Natural History Museum. 이렇게 끊어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Now it is time for 무엇을 위한 시간이다. Now it is time for, it is time for, it is time for 였지만 Now it is time for 이렇게 끊어서 읽었어도 역시 무방해요. 연음은 말투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하자 막 여러 번 충분히 했다라고 한다면 연음을 내가 여기 연음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자연스럽게 읽는 환경에서는 연음을 항상 무언가 프로페셔널하게 연출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렷또렷 읽는 것만 주의하시자. 자, 좋습니다. 또 나열구조 가산점 구간 항상 들어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인데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지 뭔가 아주 힘을 줘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볼까요? Land animals 올라가고 plants 올라가고요. and sea vegetables 하고 내려오죠. 자, 이렇게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무 빨리 하시면 숨차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Land animals, plants and sea vegetables 이렇게요. 또 안내문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맥인데 실제 아나운서처럼 읽어보시는데요. 안내문에서 안내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더 강세해 주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냥 쭉 읽으면 Thank you for choosing Starline Cruise. Our staff is always ready to help you. So if you need anything at all, just ask.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강조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제목이라든지 연락해라, 자 물어봐라, 도움을 청해라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choosing. 시작. Thank you for choosing Starline Cruise. Our staff is always ready to help you. So if you need anything at all, just ask. 이렇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읽으면은 최소한 적극적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채점자는 이것을 읽는다, 읽을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아, 우리 학생 적극적이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줄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광고문이었습니다.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광고하고 싶은 내용을 홍보하는 지문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것의 장점과 혜택을 부각시켜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용의 흐름을 빠르게 이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광고문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활기차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점점 너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숨이 찰 정도로 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calm down. 천천히 읽어야 돼. 이렇게요. 평상시 천천히 읽는다와 시험에서의 천천히 읽는다의 느낌은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내가 천천히 읽는다 싶으면 그게 딱 좋은 속도일 수 있어요. 가서 너무 긴장스럽고 또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발음이 정말 좋은 사람도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고 또렷하게 애써 천천히 읽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단어들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Are you planning to? 자, 당신은 어떠할 계획인가요? 라고 할 텐데 Are you를 여기서 are you 라고 하지 마시고 Are you? 해보세요. Are you? 시작. Are you? 여기를 일부러라도 굉장히 아주 오버스럽게 해보세요. Are you? 시작. Are you planning to? 이렇게 가죠. Are you planning to? 시작. Are you planning to? 좋습니다. 또 개조하다라고 할 때 renovate인데 여기서 얼발음도 얼발음이지만 V가 들어있죠. 윗니가 아래 입술에 살짝 닿았을 때 하면서 이렇게 목에서 울림 발음이 나는 것처럼 renovate 시작. renovate 해주세요. 자, 또 수리하다라고 할 때 얼발음만 주의해서 repair 뒤에도 얼발음으로 끝나죠. repair. 자, 그리고 또 대도시라고 할 때 여기서 metropolitan 여기서 학생들이 순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방황한 경우도 있고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끊어서 읽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건 한 단어죠. 자, 그래서 조금 재빠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metropolitan 시작. metropolitan 해서 폴에다 강세를 주셨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가구할 때 furniture 할 때 윗니가 안에 있을 지나가게 F 발음 하면서 시작해 주시고 nature까지 얼발음까지 furniture 시작. furniture 이렇게 가고요. 또 20% off 할 때 여기서 20% off 20 다 상관없어요. 자, 20% off 정가할 때 얼발음 regular라고 하죠. regular price. 자, 그리고 새 위치, 새 장소 3 locations 할 때 3 th 발음 혀끝이 앞니 아래에 붙었다 떨어지게 3 해주세요. 3 locations 복수까지 명확하게 locations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겠죠. 자, 기타
비동사 의문문을 올려 읽습니다. Are you planning to renovate your place? 하고 올라가죠. Are you planning to renovate your place? 이렇게 위로 올려서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공간을 개조할 계획이 있나요? 세 장소 중 한 곳으로 방문하라. Visit one of three locations. 다시 시작. Visit one of three locations 내려오고요. 자, 그리고 나의 구조 역시나 항상 들어있습니다. 100%니까 가산점 확인할 수 있겠죠? Windows, doors, and roofing. Windows, doors, and roofing.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광고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맥, 실제 아나운서처럼 또 역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난달에 했던 지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지난달에도 지문에서 두 번째가 광고 지문이었는데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지문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지문들, 자, 뭐 광고 지문, 안내 지문 이런 것들이 토픽만 변화하여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re you looking for a relaxing getaway from your complicated daily life? 하고 또 물어보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나요? 자, 여기서 딱 광고문이에요. Then look no further than the Masters Grand Hotel. 여기 말고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당신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do you want some excitement? 익사면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광고문 전부 다 시작부터가 굉장히 활기차고 또 의문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 주의하자 잊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럼 파트 1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question 1, 2에 대해서 우리 위기 탈출 1, 2, 3 보고 파트 2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트 1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위기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될 텐데, 자, 볼까요? 자, 먼저 캐나다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Scarborough라고 읽을까요? Scarborough라고 읽을까요? Scarborough, Scarborough. 뭐가 맞죠? 자, 보로, 굉장히 애매한데, 자, 선생님은 둘 다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지인들은 Scarborough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Borough라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Mississauga일까요? 아니면 Mississauga일까요? Sauga. 자, 이것은 조금 더 사람들이 싸가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Mississauga.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지명을 난 본 적이 없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Mississauga라고 읽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싸우가로 읽어? 이것 때문에 감점이야. 나올 점수가 안 나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바그한일까요? 버그한일까요? 처음에 이 지명이 생겼을 때 실제 토론토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바그한이냐 버그한이냐, 자, 뭔가 가불론박, 선생님이 굉장히 어렸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 van으로 읽습니다. 실제로 van으로 읽어요. van. 자, 그래서 van으로 읽지만은 누가 봐도 얘는 van보다는 바그한과 버그한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스펠대로 가자. 자, 또 Massachusetts. 사치일까요? 세치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Massachusetts. 이것이 맞다라기보다는 저걸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스펠링 그대로 읽되 머뭇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시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평소 연습 시에 사전을 찾으면서 말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은데 시험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발음을 연습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스펠링내로 자신감 있게 고유명사 읽자라는 위기 탈출 넘버 1이었어요. 자, 위기 탈출 넘버 2. 자, 무엇이죠? 축약형 읽기. 오늘도 지문에 축약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I will의 축약형은 I will로 읽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or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I'll 하고 나서 나머지는 you'll, we'll, they'll, he'll, she'll 이렇게 가게 되고, 자, you are, they are 이것이 줄어든 것도 있었죠. 이건 그저 빠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ou are 하는 건데 빠르게 you are. They are 인데 빠르게 they are 이렇게 빠르게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축약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있을 때에는 풀어서 읽으면 안 돼요. 선생님 가끔 자, she all인데 선생님 이거를 she will로 읽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축약형은 그렇게 읽어라 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위기 탈출 세 번째, 날짜 읽기. 자, 숫자나 날짜가 지문에 나오곤 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 난감함을 느끼는 포인트는 주로 날짜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2010, 2012, 2008, 1998. 이것은 두 자리를 나눠서 읽었죠? 뿐만 아니라 2010도 가능해요. 2012도 가능하고 이거는 2008이에요.
자, 그래서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어떤 것으로 읽어도 문제없다. 또 September 1st, 2nd, 3rd. 자, 아래 거 계속 볼까요? September 4th, 5th, 6th, 20th, 30th. 뒤에는 조금 신기하죠? 자, 시험에서는 서수 발음을 읽기 어려운 경우에 시험에서는 September 4, 그냥 4th라고 안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September 4, September 5 이런 식으로 읽고 넘어가지만은 실제 우리 영어를 말하는 환경에서 날짜에서는 항상 서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를 위해서는 서수를 붙이는 습관을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선생님 방금 이거 읽으신 거 너무 빠른데요? 자, 동영상 강의의 기쁨은 뭐죠? 30번, 100번도 돌려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돌려들으시자.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파트로 가도록 합니다.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라 라는 유형이죠. 자, 볼게요. 화면에 제시된 사진을 묘사하는 유형으로 퀘스천 3번에 해당하고 한 문제만 나오게 됩니다. 자, 딱 한 문제, 3점이죠. 준비 시간 30초, 답안 시간 45초가 주어지는 유형인데요. 주요 평가 포인트는 문법과 복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성력이에요. 사진 파트에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전 진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 사진을 못하겠어요. 이상하게 뒤에 어려운 유형도 하는데 사진 파트가 너무 어렵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자신의 구성력이 부족하진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파트를 공부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단순히 영어 시험이니까 내가 영어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많은 문장들을 외우고 많은 복화들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더 많이 심화하여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트는 영어도 영어지만은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말해야 되겠다. 여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구성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다른 파트보다 사진 파트가 난감해요. 시험만 보면 항상 시간 안에 못 들어가요. 말하다 자꾸 잘려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답안을 만들면서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문제는 로비, 건물 내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싶었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자,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 사진의 한 종류입니다. 사진 파트에서 뭔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벤트라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히 여긴 사무실인데 2~3명 정도 있는 사진. 또 이렇게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어디 가게 아닌데 복잡한 무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2명 앉아있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책을 읽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범한 사진들, 평화로운 사진들, 일상적인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 4~5명 정도가 등장을 했는데 누구를 많이 말하고 누구는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인물 묘사의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45초 동안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구성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의 특징은 열심히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1~2명을 너무 많이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기 뒤에 있는 3~4명도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배경의 특징도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한 채로 구성이 무너진 채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인물 묘사를 할 때 어디를 얼마큼 해야 되겠다라는 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주변 배경을 묘사할 만한 것이 없거나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자, 별게 없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말을 못하겠다 이럴 때에는 별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 라인을 빠르게 정리해드리자면은 먼저 where,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가? in a lobby에서 찍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로비에서 찍었다. 자, in a lobby. 자, 그리고 또 가장 주인공으로 보이는 여자분은 선생님이 임의로 선택을 했어요. 3명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1명은 저쪽 뒤에, 여자분 뒤에 있었는데 자, 메인으로 보이는 3명 중에 누구를 내가 메인으로 잡을 것인가는 내 선택이죠. 거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옆모습보다는 정면이 잘 보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묘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먼저 woman 같은 경우에 a white jacket, sitting on a sofa에 앉아 있고 holding some paper. 자, 종이들을 좀 잡고 있었고요. Talking to a woman standing behind the sofa. 이 여자분이 앉아있는 소파 뒤에 앉아있는 여자분과 이 종이를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겠죠. 이제 이렇게 주인공을 끝내주고 나서 자, background, 뒷부분 이제 배경을 묘사해보자면은 on the right side, 오른쪽에 two people이 있었는데 한 명은 one은 crossing his legs, 다리를 꼬고 있었고 the other, 다른 사람은 reading a book을 하고 있었어요.
I don't think they know each other. 서로 뭐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일행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할 거고요. In the background에 a potted plant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냥 flower pot이라고 하면은 화분을 말을 하는 건데 potted plant이라고 하면요. 화분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 decorations on the walls. 뭐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장식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no decorations on the wall 이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a waiting area처럼 보입니다 라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실제 샘플 앤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This picture was taken in a lobby. 로비에서 찍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What I noticed first is a woman who is wearing a white jacket. 주인공을 얘기하고 있죠. white jacket을 입은 여자분을 저는 처음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본 거니까 나의 선택이죠. She is sitting on a white sofa with her legs crossed. 자, 다리를 꼰 채로 앉아있고 She's holding some paper를 잡고 and is talking to a woman standing behind the sofa. 그 뒤에 서 있는 여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여자분을 묘사하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자, 메인 뒤에 조그맣게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같이 한다라고만 멘션하고 넘어갑니다. 자, 주변으로 가서 on the right side, 오른쪽에 two people are also sitting on the white sofas. 두 명이 또한 white sofas에 앉아있어요. 따로 앉아있죠. 자, one person is crossing his legs. 자, 다리를 꼬고 talking on the phone, 전화 중이고요. 또 the other one is reading a book while leaning back on the sofa. 이거 무슨 뜻이죠? leaning back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말을 해요.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 자, I don't think they know each other.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potted plant and there are no decorations on the walls. 자, 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I guess it is a waiting area of a company or a doctor's office. 제 생각에는 여기는 회사나 아니면 doctor's office, 병원, 개인 병원에 뭔가 기다리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는 나의 의견으로 여기가 어딘 것 같다라고 끝내준 거죠. 물론 평화롭다, 뭐 편안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장소가 어딘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메인을 묘사하되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주변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주변 묘사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냥 두 명이 앉아있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뒤에 그리고 느낌, 마무리로 끝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력을 기르자. 자, 이 구성력은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어디를 얼만큼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준비 시간 동안 30초 동안 여기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모르겠는데 오케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정해 주시자라는 의미에서 구성력을 신경 써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엑스트라로 사진에서 주의했어야 되는 표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이 놓여 있는 모습은 The magazine is placed on the table. 제가 이것을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작게 사물들이 퍼져 있었죠. The magazine is placed on the table에 놓여 있다라는 놓여 있군요. 자, 그럼 이건 뭐죠? 땡땡 are scattered. 자, 이런 그림이죠. The magazines and office supplies 쓰면은 사무용품들 같은 것들이 are scattered on the table이면 테이블에 이렇게 널어져 있다. 이렇게 뭔가 지저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is lifted up 이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The lid of the machine is lifted up. The lid of the machine is lifted up. 지금 사진 보시면서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수강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오, 나 저기 어딘지 알아. 저거 본 적 있어. 싶을 거예요.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무엇 is placed beside the door. 자, 화분이 어디 옆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The potted plant is placed beside the door.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말 빈출되는 사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건물 실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만 정리하고 우리 Part 3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사람
A man is resting his chin on his hand. 자, 턱을 괴고 있다라는 뜻이죠. 또 A woman is bending over the table. 자, 그럼 테이블에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요. A woman is passing by a table. 테이블 쪽을 지나가다라는 뜻이고요. 배경. Display cases are lined up against the wall. 자, 이거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Display cases면은 진열장이죠. 자, 진열장이 지금 벽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lined up. 자, 벽에 쭉 붙어서 진열장들이 있는 모습을 말하고요. Framed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자, 이것은 액자가 벽에 걸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The shelves are set up at regular intervals. 무슨 뜻이죠? 자, shelves가 책장들이 regular intervals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는 모습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part 3 respond to questions로 건너가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part 3 같은 경우는 언제나 여기는 헬이다, 여기는 정말 많이 외워야 된다, 너무 힘들다, 우리 이런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part 3 같은 경우 오늘 너무너무 신났던 이유는 자, 우리가 평상시 많이 공부했던 토픽 그리고 평상시 많이 외워왔던 템플릿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들어가 보자. part 3는 성우가 읽어주는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시간 안에 답안하는 유형으로 자, 문제 번호는 question 4, 5, 6에 해당하게 됩니다. 4, 5, 6. 토익스피킹이 총 11문제니까 지금 4, 5, 6이면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죠? 자, 문제 수는 3문제인데 각 3점이니까 3점, 3점, 3점에서 총 9점인 파트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만 봤을 때는 3점이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part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문제가 한 묶음으로 훅 하고 지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점인 아주 배점이 높은 유형입니다. 자, 준비 시간 없고요.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질문 나오고 15초 답변, 질문 나오고 15초 답변, 질문 나오고 30초 답변 하시게 되는데 양을 일부러 꽉꽉 채우고자 하시진 않아도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2초가 남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5초가 남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말하다 끊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가 그리고 그 답안을 이어갈 능력이 되는가라는 영어 실력을 보는 거니까 단순히 몇 초가 남았다 안 남았다의 부분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답안해 주시면 돼요. 자, 주요 평가 포인트는 물론 독해 아이디어 영작인데 선생님 근데 독해는 무슨 뜻이죠? 문제를 이해하셔야겠죠? 의문문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2개씩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서 독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의문문도 함께 자, 유익 있게 내가 못 읽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When was the last time 물어보면은 the last time으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평상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자, 좋아요. 근데 뭐니 해도 역시 part 3는 외우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재 숙제를 열심히 외우고 템플릿을 열심히 외웠다면 거의 눈을 감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part 3 뭐니 해도 외우자.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요리 및 온라인 활동에 대한 질문을 같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요리를 온라인으로 배운다, 레시피스를 찾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항상 question 4는 when, what, where, would you, how long, how often 이런 것들을 묶어서 2개씩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또 question 5 같은 경우에도 2가지를 질문하거나 혹은 이유, reason, why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서술해야 되는데 6문장 이상 정도만 이야기한다면 레벨 7을 꼭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 말해야 될까? 정말 랩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양쪽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잡아 전달한다라는 개념으로 차근히 의견을 펼치시되 동문서답은 안 됩니다. 자, 오늘 인트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Imagine that a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cooking. 요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다. 자, question 4. Who in your home usually cooks? And how many times per week do they cook? 자, 너희 집에선 누가 주로 요리를 하고 얼마나 몇 번이나 요리를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요리하니 몇 번 하니였어요. 자, 그럼 누가 요리를 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 엄마가 한다라든지 우리 가족 다 한다라든지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파악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들 첫 번째가 물어본 것은 대답을 하는데 두 번째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답을 안 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점수는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반점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대답은 In my home, 우리 집에서요. My mother usually cooks. 저희 엄마가 주로 요리를 하세요. And although I don't know the exact number. 제가 사실 이게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리를 몇 번 한다를 세지는 않으니까요. 어떨 때는 한 번 해서 국을 이만큼 끓여서 하루 종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although I don't know the exact number. 제가 비록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she cooks at least 10 times a week. 최소 일주일에 10번 정도는 요리를 하세요. Everyone in my family loves her food. 자, 우리 가족 모두 다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She is the best cook. 할 때 best cook. 시작. best cook. 좋아요. 자, 엄마와 관련된 문장 몇 가지만 정해 드릴게요. Mother랑 관련해서 She cares about her family a lot. 자,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매우 많이 케어합니다. She always supports me lovingly.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부사로 애정 있게 란 뜻이에요. 나를 애정을 가지고 support 해준다. 또 My mother is the most diligent person I know on this planet. 저희 엄마는 제가 이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자, 또 Question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cooked? And do you usually look at recipes online? 이렇게 물어봤죠? 자, 마지막으로 요리를 한 건 언제고 온라인으로 레시피를 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때 자, when was the last time? 무조건 뭐죠? the last time blah blah 이렇게 받아줘야 되죠. 자, 그리고 look at recipes online. 온라인에 있는 레시피를 봅니까? Of course. 우리 온라인으로 자, 요리 방법 굉장히 많이 찾아보죠.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을 때 미역국 끓이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쓰지도 않아도 돼요. 콩나물국 이렇게 치면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도 한 번쯤 다들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대답을 하자면은 내가 언제 한 건 언제였다라고 일단 받아줄게요. The last time I cooked was 2 days ago. 2 days ago. 자, and I usually look at recipes online. 저는 온라인으로 레시피스를 주로 봅니다. 라고 일단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있는 거겠죠. Among all the sites I use, 제가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를 통틀어 My favorite is MrBag.com. MrBag.com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죠? MrBag.com, MrBag.com 이렇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because he gives the easiest recipes. 왜냐하면 그가 제일 쉬운 요리 방법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닷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온라인 관련된 문제에서 나만의 닷컴을 만들어 보세요. 자, 관련하여 the easiest 라는 최상급 표현, 제일 세상에서 쉬운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죠? 긍정문에서는 One of the easiest ways is to start with your friends. 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That's not the easiest job in the world. 이거 무슨 뜻이냐면 쉬운 일은 아니야. 이런 뜻이야. 한국말로 딱 쉬운 건 아니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question 6. Would you consider taking online cooking classes? Why or why not? 자, 너는 consider하니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맞아요. 고려 의문문이다 라고 하죠. consider를 보는 순간 나머지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I consider, 난 무엇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do you consider, 뭐 하는 거를 고려하니 그러면 I love, 이걸 좋아해요. 아니면 I don't like, 이거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온라인으로 쿠킹 클래스를 수강하는 것을 당신은 고려할 수 있습니까? 고려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대답할 때 Yes, I would love to take online cooking classes.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Yes, I would consider 하면서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저는 온라인으로 쿠킹 클래스를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자, first, 첫 번째 I can listen to online lectures anytime I want. 자,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온라인 렉처를 들을 수 있어요. There is no fixed schedule. 자, 뭔가 고정된 스케줄이 온라인은 없죠. So I can just go online and take courses day or night. 자,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서 day or night이면은 아무 때나 밤낮 없이란 뜻이에요. 밤이건 낮이건 아무 때나 가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Second, 두 번째. I can get various recipes from different cuisines when listening to online lectures를 들을 때에는 different cuisines, 다양한 여러 나라의 요리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Actually, 사실 there aren't any places to learn how to cook foreign food in my city. 우리 도시에서는 foreign food, 외국 음식, 뭔가 이렇게 생소한 외국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지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I want to learn how to cook online.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온라인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일단 프리토킹 버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프리토킹 버전 말고도 또 대답할 수 있는 또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시로 일단 가라. 자, 30초 대답하실 때 질문에 대답을 시작은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에는 거짓 예시로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시작할 때 Yes, I would love to take online cooking classes 라고 얘기하고 나서 oh yeah, it is because it is so convenient 이렇게 나도 모르게 편리하다라는 결론을 말해버린 거예요. 실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편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황해서 여기를 뻥 하고 날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거짓 예시로 일단 들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A few years ag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n online cooking lecture. 저는 온라인 쿠킹 렉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That time, 그때 I learned how to make tiramisu at home. 집에서 어떻게 티라미수를 만드는지를 배웠어요. The recipe was pretty easy and simple. 자, 레시피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So I had a good time. 좋은 시간이었어요. Therefore, I think online cooking classes are good.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매직템을 넣어서, 맞아요. 템플릿을 넣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Yes, I would love to take online cooking classes. 자, 매직템 넣어보겠습니다. First, I can access the internet very easily with my electronic devices. So I can listen to the online cooking lectures anytime I want. It significantly saves my time and just requires a few clicks. 네,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템인데 저는 제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저는 온라인 쿠킹 렉처를 제가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저의 시간을 아껴주고 몇 번의 클릭만이 필요합니다. Second, a lot of deals and coupons are offered online. 그리고 많은 딜과 쿠폰들이 온라인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so I can get some discounts. 그래서 저는 또한 할인도 좀 받을 수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an efficient way to learn how to cook. 그것이 자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배우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할 수 있었죠? 와우, 템플릿을 써서 보니까 답이 정말 좋아졌는데 여러분 프리토킹 방법이건 예시건 아니면 템플릿이건 간에 어찌했던 상관없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공부를 할 때 한쪽으로 쏠리면 좋지 않아요. 나는 템플릿을 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프리토킹만 할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템플릿만 외울 거야. 나는 프리토킹 절대 안 할 거야. 이건 안 돼요. 둘 다 학습을 하심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오든 상관없다. 이런 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작정 템만 혹은 무작정 프리토킹만, 무작정 영장만 이렇게 쏠리지 마시고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장들을 습득한다라는 정석의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지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라 라는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Part 4는 제시된 표를 파악한 후에 A씨로 출제되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유형으로 Question 7, 8, 9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일드하다, 조금 쉽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점수는 높아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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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해서 자,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Part 3를 지나 Part 4에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파트에서도 긴장해서 만점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임해주세요. 자, 표 읽는 시간 30초 주어지게 되고 15초, 15초, 30초 동안 대답을 하게 되며 주요 평가 포인트는 역시 표를 빠르게 제대로 읽는 독해 실력이 필요하고 또 센스 무슨 뜻이죠? 이거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 표가 뭐를 하는 표인가라는 센스가 꼭 필요하고요. 또 대답을 영작할 수 있는 평상시 반복 연습이 필요하며 자, A씨를 파악하자라는 것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자, LC를 어떻게 하면 잘 듣냐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토익 LC를 했던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하게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상시 난 LC 공부를 했다. 잘 들리겠죠?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표를 보고서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자, LC를 들으실 때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도 예를 들어서 first, held 이런 식으로 단어만 들어도 첫 번째 이벤트가 어디서 열리냐라고 물어봤구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쓸어 넣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어 하나만 잡아서 두 개만 잡아서 대답을 하는 방식도 연습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제대로 듣기 연습을 평상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표는 개인의 하루 일정표입니다. 파트 4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일정표의 유형인데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행사, 개인, 강의, 출장, 면접 일정 등등이 있죠.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행사예요. 오늘은 개인의 일정표였습니다. 이 개인의 하루의 일정. 자, 기타 문제 등도 꼭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대부분 일정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타도 보세요. 자, 오늘 문제를 효율적으로 표를 한번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30초 준비 시간 동안 표를 어떻게 읽을까? 먼저 첫 번째로 타이틀 및 분류를 파악한다. 무슨 뜻이죠? 딱 표가 나오자마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중구난방 읽는 게 아니라 Tradell Corporation Daily Schedule of Scott. 이 회사의 Scott이라는 사람의 데일리 스케줄, 하루 일정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하루 일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Time, Event, Note. 자, 큰 컬럼의 분리를 보셨죠? 시간, 이벤트 그리고 주의해야 될 노트가 있고요. 날짜는 11월 21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윗부분을 정리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과 분류 파악 그리고 메인 토픽들을 파악하는데 질문의 핵심은 사실상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노트 내용이 아니겠죠? 이 이벤트와 관련된 걸 물어보면서 시간도 말하게 되고 또 노트도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이벤트는 Attend breakfast meeting with new employees. Work on budget report. budget report를 이제 일을 해야 되고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석하고 Lunch with the managers는 캔슬됐네요. 또 Visit marketing department. 여기에 방문해야 되고 Conference call. 동영상 회의가 있으며 Discussion on next year's budget with the director. 디렉터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을 유추하는 거죠. 9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장소가 같은 장소거나 특히 이렇게 같은 토픽을 다루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세션을 담당하거나 있는데 보시면은 버젯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 시간 30초 동안 표를 읽는 과정에서 저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미 유추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스마트하게 스캇의 스케줄인 거 보니 하루 일정이군. 그리고 대분류를 읽고 나서 마지막 문제를 유추한다라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가장 생산적일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인트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Hi, this is Scott Kim, the manager of Tradell Corporation. I'm having a difficulty accessing my schedule, so would you help me check some information? 도와줄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너한테 질문이 있어 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지금부터 너한테 질문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내가 내 개인의 일정을 못 보고 있어. 개인 일정을 네가 대답해 줄래? 라고 말하는 힌트들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미 우린 앞서 표에서 이것은 개인의 일정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트로를 듣지 않으셨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question 7. 이것은 원래 LC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What is my first item on my schedule and what time does it start? 자, 내 일정에 있는 first item은 뭐고, 그러니까 first event 물어봤죠? 그리고 몇 시에 시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의 첫 번째 일정은 attend breakfast meeting with new employees. 신입사원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ompany cafeteria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대답을 할 때 너는 가야 된다. You should go to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the venue is 이 장소이다 라고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Answer. First, you will attend the breakfast meeting with new employees from 9 a.m. to 9:30 a.m. and you should go to the company cafeteria. 이렇게요. 대답하실 때 AM, PM 항상 붙여서 대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불편한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서수처럼 언제나 가장 표준어는 붙여서 얘기하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자, 또한 I think I will have lunch with managers at 1 p.m. Is that correct?
제가 알기로 제가 1시에 매니저들이랑 식사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했죠. 캔슬 됐는데 자, 우리가 아니요, 캔슬 됐어요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날짜가 내일로 미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루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보셔야겠죠. 자, no. Lunch with the managers from 1 p.m. to 2:30 p.m. has been cancelled. 이들과의 점심은 취소되었다. 우리 이건 알아요. 근데 날짜가 바뀌었다. 어떻게 말하죠? It has been rescheduled for November 22nd.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날짜가 바뀌었다. 다시 reschedule 됐다. 읽어보세요. 시작. It has been rescheduled for November 22nd. 좋아요. 또 자, 대답할 때 no, no actually not, no, it is incorrect, no, I don't think so.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가 변경됐다. 이 포인트를 말하는 게 더 중요했죠. 자, 또한 question 9. Would you tell me all the sessions specifically related to budget? 버젯과 관련된 거 아무것도 못 들어도 버젯 하는 순간 그거예요. 자, 질문에서 버젯과 관련된 거 다 얘기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는데 혹시나 세 개일까?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항상 두 가지만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초 이내에 말할 수 있을 만큼만 물어보니까 하나 대답하고 나서 두 번째 거 찾았는데 말을 하는 와중에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은 영작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찾으셨다면은 오케이. 이제 너네 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대답하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좋습니다. Sure, there are two things related to budget. 자, 버젯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work on budget report 이것을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디렉터에게 11시까지 보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대답해 보자면 First, you will work on budget report from 9:30 a.m. to 11 a.m. and you have to send emails to the director by 11 a.m. 이렇게 너는 디렉터한테 11시까지 이 이메일을 보내야 돼. 무슨 뜻이죠? 일을 그때까지 마쳐야 돼 라는 뜻이에요. Second,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스케줄이 뭐가 있죠? Discussion on next year's budget with the director. 이 디렉터를 만나는 시간이 있네요. 그때까지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You will have a discussion on next year's budget with the director from 5 p.m. to 6 p.m. and you should go to the conference room B. 이렇게요. 자, 시험에서 이 30초를 다 쓴 학생이 있고 대체적으로 25초 안에 끝나게 되는데 말하는 속도는 학생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 정도면 거의 맥시멈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답안으로 이거보다 더 긴 건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대답하실 때 25초를 썼건 30초를 썼건 상관없습니다.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말이 너무 느리다 같은 경우에는 반복 말하기를 통해서 속도를 업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4와 관련된 추가 레슨 보고 건너갈게요. 개인 스케줄은 7번 문제는 항상 첫 번째 스케줄로 물어본다. 개인 스케줄? 이 한 사람의 스케줄과 관련된 유형들은 무조건 7번 문제는 항상 첫 번째다. Daily schedule of Scott. What is my first schedule and what time does it start? 첫 번째 스케줄 말해줄래? What is the first item on my agenda?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첫 번째 스케줄. 그리고 또 Business trip schedule of Scott. Business trip이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What time will I be departing from Toronto and what is my flight number?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토론토를 언제 떠나고 내 flight number는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 비즈니스 일정에서 무조건 첫 번째 일정 물어보는구나.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하죠? You will depart from Toronto International Airport at 시간. 그리고 또 뭐죠? The flight is Air Canada YY7.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Interview schedule of Scott. 이 사람이 또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나 봐요. Who is the first person will I be interviewing and what time does it start? 내가 인터뷰를 보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The applicant is, the first applicant is Jenny Kim.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스케줄의 7번 문제는 항상 첫 번째 부분을 물어본다 라고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5, 프로포저 솔루션이에요. 오늘 유형은 숙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흥미롭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포저 솔루션, 해결책을 제안하라 라는 유형이에요. 자, 봅시다.
A씨로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문제 번호는 10번에 해당되고요. 자, 문제 수는 한 문제 5점입니다. 자, 실제로는 저는 1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5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점이다라는 파워가 있을 정도로 자, 임팩트가 큽니다. 즉, 앞에 부분을 조금 못하셔도 이 뒷파트를 잘하시면 훨씬 더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앞파트를 아무리 잘해도 뒷파트를 너무 못하게 되면 고득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는 거의 평균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5, 6에서 고득점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답안 시간은 준비 시간 30초 그리고 답안은 60초 동안 하시면 돼요. 주요 평가 포인트는 A씨를 듣고 해결책을 영작하여 전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답안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영작을 잘해도 그러니까 답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오늘의 유형은 책 사인의 준비 미흡, 책이 부족하다라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전화기 사진이 나오면서 한 명이 도와주세요라는 유형과 또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면서 회의하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도와주기 유형이었어요. 한 사람이 사연을 이야기하며 지금 우리가 책 사인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미흡하다. 당신도 관계자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회피성 답안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작정 쿠폰을 주는 쿠폰 대잔치를 벌이신다라든지 전문가를 일단 소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아요. 답안을 정해놓고 쓰지 마시고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시면서 해결책 축적이 답입니다.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숙제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오늘 문제는 너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했던 학생이라면 제대로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들이라든지 다양한 유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축적하시다 보면 아주 많이도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돼요. 방향만 제대로 되면은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더 상세하게 오늘의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작가가 참가하는 신간 발매 기념 사인 이벤트가 내일인데 책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분명 사인을 받으러 올 예정인데 우리는 빠르게 책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작가를 모시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벤트를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인 이벤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부교재에서 멋진 뿜뿜이죠? 네, 부교재 렉처 4에 있는 자, 프로포즈 솔루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자, 어떤 스토어에서 북 사이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200권이 필요한데 책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유형들은 당연히 배송을 못 받는다라는 세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송 지금 시키면 되잖아. 지금 당장 시켜. 밖에서 당장 가지고 와.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실제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제약 조건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능한 해결책 후보 보실게요. 첫 번째, 그러면 날짜를 미루는 게 불가능하니까 작가를 바꿔라. 안 되죠. 사람들이 그 작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책의 사인을 받고 싶다면 다른 서점에서 사오라 라는 공지를 한다.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쿠폰 주기, 회의하기, 주변에서 빌려오기 이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회의를 하자, 쿠폰 주자라는 회피성 답안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회의를 해서 해결해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결해 줘야 돼요. 또 종이나 사진에 사인을 받도록 하는 건 어떨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 측에서 이렇게 예쁜 종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런 종이들을 준비해서 사인을 받게 할 수 있겠죠. 또 날짜를 미룬다. 이거는 미루지 못한다라고 이미 A씨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답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show that you recognize a problem. 문제를 이해했는지 보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템플릿에 이 구간만 넣어주면 되겠죠? I just heard about your problem and I understand that. 난 너의 문제를 듣고 이해했어. 자, 무엇이 문제다? 레벨 7은 너 뭐가 문제라며? 라는 거를 이 정도 보여주셔야 돼요. You a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e book signing event because the store doesn't have enough books in stock for the event. 당신은 북 사이닝 이벤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가게가 현재 이벤트를 위한 책 재고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A씨에서 또 뭐가 문제라며 지금 재고가 부족하다며?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자, 레벨 5, 6라든지 레벨 8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득점이 아니라 레벨 5, 6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You a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e book signing event 이런 식으로 짧게만 가시고요.
자,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더 상세하게 그래서 뭐가 문제다 이렇게 사람들이 author의 시그니처를 받으러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가주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지금 읽고 가지 않고 있지만은 자, 화면 언제나 왔다 갔다 동영상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자, 해결책을 주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so I suggest that 레벨 7 기준 보실게요. First, you should post a notice on the bookstore's website. 자, 책 서점의 웹사이트에 노티스를 올려라. 뭐라는 얘기를 올려야 될까요? And state that the store is having a shortage of books. 자, 현재 가게가 책의 재고가 부족함을 겪고 있다라는 공지를 올려라. 그러니까 왔는데 없으면 너무 당황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글을 미리 게시해라. Second, 두 번째, you should prepare some fancy paper with the author's pictures on it. 자, 이 author, 작가의 사진이 들어있는 예쁜 종이를 좀 준비해라. And let people get the signature on the paper instead of the book. 책 대신 이 종이에다가 사인을 받게 하여라 라는 내용인데 사실 첫 번째 해결보다 두 번째 해결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데 뭐가 더 좋다라는 베스트를 뽑자면 두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물론 레벨 5, 6 그리고 레벨 8의 답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고득점이 아니라면 조금 더 간결하게 해결하시고 또 고득점이 목표라면 더 상세하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더 많이 공부한 것처럼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파트 5 오늘 레슨을 12월에 출제된 주의할 유형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파트 5는 유난히 그 달에 나왔던 문제, 그 전달에 나왔던 문제, 전주에 나왔던 문제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들 반복되고 과거에서 현재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토익스피킹이기 때문에 근래에 나왔던 12월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운영과 관련하여 커피숍을 배경으로 아이들 손님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시끄럽죠. 이것이 커피숍이었건 아니면 레스토랑이었건 뮤지엄, 아트 갤러리 다 마찬가지인 시츄에이션이에요. 자, 손님들이 아이들과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애기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Make a separated area and let them play freely. 자, 분리된 장소를 만들어 그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풀어주어라. Playing loudly is their nature. 자, 큰 소리로 떠들면서 노는 거는 그들의 네이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So we can't stop that. 그걸 멈출 수는 없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Offer some snacks and drinks. 자, 먹을 거를 좀 제공해라. Kids are quiet when eating. 애기들은 먹을 때 조용해.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커피숍 배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이야기이죠. 기억하실 때 separated area, snacks and drinks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또 직원을 많이 고용하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제약 조건으로 그렇다고 신입 직원들에게 차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신입 사원들에게 난 이러고 싶진 않아. 이렇게요. 자, 솔루션 첫 번째. Operate a shuttle bus. 셔틀버스를 운영해라. Because most employees live close to the company. 다들 회사에서 그리 멀리 살고 있지 않으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해보자. 또 두 번째, start using flexible working hours so employees can avoid the rush hour traffic. 자, 우리 그럼 flexible working hours가 무슨 뜻이죠? 유동적인 근무 시간을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9시까지 출근할 수도 있고 10시까지 출근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퇴근을 더 길게 하겠죠. 자, 그러면 트래픽, 러시아 트래픽만 피해도 자, 대중교통을 타고서 출퇴근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럼 주차를 못하는 대신에 그래, 난 러시아워를 피해서 10시까지 가면 되겠다. 11시까지 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테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식당의 장사가 괜찮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던 가게가 아니라 갑자기 급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장사 안 됨의 맥락인데요. Try to introduce new menu items. 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Maybe regular customers got bored of selections. 어쩌면 단골들이 자, 메뉴에 질렸는지도 몰라 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 try to collect opinions from customers visiting your store. 가게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의견들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 They'll give some realistic feedback. 그들이 현실적인 피드백을 줄 거야. 이렇게요. 자,
파트 5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트 5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많이 축적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에요. 내가 고득점이 목표다 일수록 많이 축적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단순히 문장을 외우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했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Part 6 Express an Opinion이었어요. 의견을 보여라 라는 유형이죠. 자, 화면에 제시된 문제를 읽고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였는데 11번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제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 5점이라고 하지만 10점의 파워가 있는 유형이며, 자, 준비 시간 15초, 답안 시간 6초입니다. 이 10점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에서 공식적으로 10점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레슨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보여준 결과 앞에 파트들보다 이 뒷 파트들이 훨씬 더 파워가 세다라는 그런 발견이었어요. 자, 주요 평가 포인트는 문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영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에요. 할 말이 많은 방향을 잘 선택해야 제대로 된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의 유형은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의견이었습니다. 빈출 주제가 직장생활, 일상생활, 교육, 기타. 해커스 책도 실제로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Part 6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평소에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키 문장들을 외워가시는데, 오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외워놨던 청소년, teenagers, high school students, activities, study 이런 관련된 문장들을 외워두셨으면 많은 응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예시를 길게 들리는 유연함도 뒷부분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자 하는데,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자, do you, 시작.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Schools should offer students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for their health. 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야외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매일매일 제공해야 된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야외 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봉사, 여행,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및 직접 몸으로 친구들과 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또 농촌 돕기, 드론 날리기 등등. 야외, outdoor activities는 말 그대로 야외로 나가는 activities를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는 사실 내 맘대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가 가능하겠죠. 또 공부 스트레스, 건강한 성인으로 또 성장을 또 할 수 있고 좋은 교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적성이나 소질 찾기가 가능하고 학교 생활에 또 흥미를 더 많이 붙일 수 있겠죠. 거진 예시로서 나의 과거를 중학교 때 야외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이 최선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많은 방향. 자, 우리 그럼 부정적인 방향 한번 같이 볼까요? No,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웬 야외 활동인가? 이런 방향이 있겠죠. 너 매일매일 하는 건 너무 많다. 공부할 것도 많다. 노는 분위기 조성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에서 다 내기 힘들다. 부모님이 비용을 또 내는 일이 생기고 신경 써야 되고 또 애들을 통제하기 힘들다. 이렇게요. 뭔가 부정적인데 할 말이 또 많죠. 거진 예시로 중학교 때 야외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아까는 보람이 있었죠. 이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난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es도 no도 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떤 방향의 답안이 좋을까요? 자, 진리의 방향은 둘 다 좋지만 항상 돈 문제 선택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그리고 또 어린이는 무조건 건강히 자라라. 이쪽으로 가야 논리적으로 유리합니다. 할 말이 좀 더 많아요. 어린이 건강히 자라라. 또 청소년 무조건 공부해라. 물론 우리 청소년분들께 죄송하지만 무조건 공부해라가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고요. 또 대등은 무조건 경험해라가 논리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몇 살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린이랑 대학생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돈 문제와 공부해라로 데려가는 거죠. 비용이 드니까, 그리고 공부나 해라, 이런 식으로요. 자, 좋습니다. 그럼 답안 같이 보실게요. I dis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저는 반대합니다. Schools should offer students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for their health. 매일매일 outdoor activities를 시켜야 된다는 거에 저는 반대합니다.
자, I have two main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자, 의견 보실게요. 첫 번째, having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is too much. 자, 매일매일 야외 활동을 가지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I mean, 공부해야 된다. 이제 들어가야 되죠? Students have a lot of things to study. 공부할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And schools should create an atmosphere where students can focus on their studies. 자, 자신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활동이 아니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죠. 1번 뭐죠? 공부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Having outdoor activities every day will cost a lot of money. 비용이 많이 들죠. Of course, 당연히 schools won't be able to pay for all the activities students will have. 학생들이 가지게 될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won't be able to 무슨 뜻이죠? won't be able to, will not be able to의 줄임말이죠. 자, 이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 자, so the parents will have to pay for it.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비용을 내는 일이 생기겠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예시는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죠? I went on a volunteering activity as a part of the school activities. 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It was good to help people in need. 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건 정말 좋았어요. But I was very tired for a few days. 그러나 저는 며칠 동안 너무 피곤했습니다. And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그러나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돌아왔을 때 며칠 동안이나 공부할 수 없었다. Therefore, 그러므로 schools should have students focus on their studies. 자, 학교들은 자신들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나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었죠. 반대 의견이 뭐였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남는 거는 첫 번째 뭐였죠? 공부해야 돼. 웬 활동.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 비용이 발생할 거야.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이 들었을 때는 불편해요. 어떻게 공부만 하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또 outdoor activity가 좋은 건 맞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유형은 그냥 나만의 논리를 펼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방향으로 가는 게 무조건 편하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예시를 주로 또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서론을 말하고 나서 시작을 할 때 할 말이 좀 없다 그러면 for exampl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좀 구체적으로 I went on a volunteering activity as a part of school activities. My classmates and I helped. 자,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면 양이 늘어나겠죠? My classmates and I helped farmers with their apple crop by picking apples all day. 자, 저와 그리고 저의 학우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죠? 자, 사과를 따는 걸 도왔습니다. It was good to help people in need, but I was very tired for a few days and I couldn't focus on my studies. 그러나 저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3의 6번처럼 마찬가지로 할 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순간에 언제나 거짓 예시로 딱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12월에 출제된 주요 유형만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총평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언제나 과거에서 현재가 나오는 토익 스피킹이니까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 when planning to buy a house, 집을 사려는 계획을 세울 때 Would you rather get some advice from your friends or from a professional real estate agent? 자,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는다. 이번 달에 나왔던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만약에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조언을 친구에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받겠습니까? 친구에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물론 우리가 많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자, 저는 전문가에게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문가 템플릿도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템플릿을 외우지 못하셨다면은 전문가에게 받을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내 친구가 왜 안 되는지 말해야 되죠. 내 친구랑 나는 아직 어리다. 우리는 경험이 없다. 내 친구도 아무것도 모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생활 관련하여 What are some shortcomings of visiting grocery stores regularly? 이건 조금 더 쉽네요. 식료품점을 아주 자주, regularly 하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하는 단점은 무엇인가? 아, 방향이 벌써 돈 얘기가 딱 나오죠. 그럼 벌써 첫 번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자, 필요 없는 걸 사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들어가면 자꾸만 뱅뱅뱅뱅 돌게 돼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었겠죠? 네, 좋아요. 우리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내용들을 함께한 총평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내용들이 많죠. 자, 물론 이 해커스 사이트에서 스크립트로 된 부분도 같이 보실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모든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오늘 시험 봤던 학생들 당연히 원하는 점수로 졸업하시길 기원하고, 또 토익스피킹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토익스피킹 제대로 공부하자. 점수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많이 늘 수 있는 시험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총평 선생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